호머 심슨은 평소와 다름없이 원자력 발전소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보안 부스에 앉아있는 인물은 처음 보는 낯선 경비원입니다. 호머는 늘 하던 대로 도넛을 건네며 말을 걸지만 그는 차갑게 반응합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지만 호머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며 그를 끌고 나가죠. 그의 이름은 웨인. 그러나 웨인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비밀작전에 투입됐던 요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그 작전의 배경이 바로 북한이었다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급기야 러시아 첩보요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됩니다. 결국 웨인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그는 한때 북한 특수작전에 연루되었고 전투 중 큰 트라우마를 겪은 뒤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소드 후반부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웨인의 과거가 회상 장면으로 자세히 묘사되는데 그는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당시 지도자를 찬양하는 뮤지컬 제작에 강제로 참여합니다. 무대 위에는 북한 군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하고 조명, 무대 연출, 전체적인 분위기는 훗날 알려진 북한의 집단 공연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방영 당시에는 북한 내부 문화나 체제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묘사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군사 도발, 해킹과 자금 세탁,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 설정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극단적으로 풍자한 결과였을까요? 심슨 가족은 단순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울이었을까요?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이 아무 예고 없이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좌 잔액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창구는 운영을 멈췄고 ATM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이런 일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뱅크런은 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설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려 30여 년 전 방영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이 이와 같은 은행 붕괴 상황을 이미 묘사한 장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 초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수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자 도시는 점차 혼란에 빠지고 주인공 바트는 거리로 나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다 바트는 한 은행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서 세 사람한테만 줄 수 있어요.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은행 안은 공황 상태로 변합니다. 예금자들이 몰려들며 은행은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죠. 그리고 2023년 이 장면과 놀라울 만큼 닮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입니다. 은행은 비교적 간단한 공시를 냈을 뿐이었지만 그 내용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불안은 순식간에 증폭됩니다. 투자자와 예금자들은 동시에 인출에 나섰고 단 하루 만에 약 4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며 실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은행 건물도 전산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 수많은 장면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패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통계적 확률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각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심슨의 수정구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주할 다음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는 1997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배경 장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잠깐 멈추면 단 1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립토반. 당시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암호학을 풍자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탈중앙 금융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상황은 2009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크립토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크립토는 암호학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997년의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간판은 이렇게 읽힙니다.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는 돈,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치, 중앙 통제 없이 거래되는 자산. 현재 크립토 시장은 하나의 실험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이 자산들 사이에서 막대한 금액이 매일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금융위기, 시장 붕괴와 회복을 겪으면서도 이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슨의 예언이 놀라운 건 단순히 사건을 마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즌 15,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조금은 얄미운 인물인 아티지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때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던 억만장자 CEO였던 아티.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심슨 가족의 지하실에 숨어드는 신세가 됩니다. 이유는 바로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에 몰린 그는 황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회사 주식 대부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호머 심슨의 이름으로 위장 이전해버린 겁니다. 결국 호머는 영문도 모른 채 최대 주주가 되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죠. 이 어이없는 상황이 결코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개발자나 세력들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자산을 잃고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에 요동쳤던 도지코인,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자산을 증발시킨 루나 사태까지 아티지프가 남긴 이 한마디는 현대투자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은 내 회사를 믿은 게 아니야. 내 이름과 내 과거를 믿은 거지. 기술력이 아닌 인지도와 유행에 의존하는 지금의 밈코인 열풍을 20년 전에 이미 예견한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